심리학, 그 잭팟 심리학이라는 책 국내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의 책입니다. 이 책은 그 저자가 이제 그동안 여기 심리학 분야에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뭐 면접 때 좋은 인상을 보는 법, 그다음에 요즘 뭐 창조성 경영 많이 하잖아요. 네. 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일상생활과 사람의 능력, 이미지에 관계된 이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연구 논문들 다 찾아가지고 그 일상생활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굉장히 실용 심리학에 접근한 책이기 때문에 또 그 실험 사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심리학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네,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 중에요. 면접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한 심리학적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요. 요즘처럼 실업률이 높을 때 정말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이제 그 취업 전쟁이잖아요. 네. 뭐 취업 대란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면접 학원을 다닌다는 제가 뉴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네. 내가 뭐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영어 점수니 뭐니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흔히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이 면접에 붙은 사람들과 면접관들을 추적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.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심리 연구 결과가 뭐냐면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을 얻은 100명을 추적 연구했습니다. 그랬더니 면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딱 하나였습니다. 그게 어떤 걸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첫인상일까요? 예, 맞습니다. 호감을 주느냐, 그렇지 않느냐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네. 그리고 또 그 면접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, 그렇지 않느냐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면접학원 같은 데 다니시면서 돈 쓰지 마시고 네. 어떻게 하면 내가 호감을 더 높일까? 그리고 내가 면접관들에게 나의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일까?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취업 면접 전략이라고 심리학 연구 결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그렇지만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예, 그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도움, 인간이 도와주는 걸 도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을 도움의 심리학이라고 그런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실험을 직접 한 겁니다, 이 저자가. 네. 지갑 240개, 4장의 사진을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어넣습니다. 그러니까 사진에는 웃는 아기 사진, 귀여운 강아지 사진, 행복한 가족이 담겨있는 사진,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노부부. 전체 지갑 중에서 42%가 돌아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온 지갑에 들어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이 가장 많이 그 주인한테 돌아왔을까요? 글쎄요, 제 생각에서는 가족 사진? 그 노부부. 아직 결혼 안 하셨죠? 예. 그러니까 그런 답변 하시는데 예. 아기 사진을 넣은 지갑들이 가장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이제 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자는 이것 자체를 이제 진화의 산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러냐면 약한 아기를 보면 인간은 도와줘야만 인간들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기 사진을 넣어두는 것이 훨씬 더 생존 본능을 자극해서 많은 지갑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주 지갑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예쁜 아가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. 아가 사진부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도 얼마 전에 이 성공을 꿈꾸는 책 담당 PD님께서도요.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휴대전화의 배경화면에 조카 사진을 보고 그것을 습득하신 분이 연락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소개한다고 그랬더니 이 담당 PD께서 정말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. 이제는 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흔히 기업체에서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요. 어떤 내용이에요? 이게 흔히 이제 광고회사에서 주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들 기법들이 많이 활용해졌었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론하기 위한 사전 전 단계로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걸 많이 썼는데 심리학자들이 이걸 또 연구해 본 겁니다. 과연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창의적이 될까? 결론은 어떨 것 같으세요? 글쎄요, 좋으니까 하겠죠. 근데 전혀 근거 없다. 그렇습니까? 심리학자들의 얘기는
오히려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보다는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낳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자들이 추천하는 그 저자가 추천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간단한 이런 그 심리학적인 아이디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오히려 딴 생각하기. 뭐 일하다 갑자기 딴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게 훨씬 더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온다. 그다음에 녹색 식물. 그러니까 이 녹색에 있는 식물들을 키우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일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 위에다가 녹색 식물 하나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소한 이런 식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브레인스토밍은 심리학적 연구 결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죠. 네. 그렇다면은 이 심리학을 통해서 건강 상태까지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현대인들의 요즘에 건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이어트가 이제 모든 여성들의 이제 그 그렇죠. 과제인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뭐 저는 뭐 그런 시대 공감하지 못하지만 이 책에서 이제 그 건강과 관련된 심리학적 실험 재미난 사례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.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. 호텔에서 이제 룸 서비스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뭐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불도 바꿔주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이 80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.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, 한 집단에게는 운동의 이점, 운동하면 뭐가 좋은지, 그 다음에 이들이 소비하는 칼로리량을 소비를 해줍니다. 예를 들면, 15분 동안 시트를 갈면 40칼로리가 소비가 되고, 15분 동안 진공청소기를 돌리게 되면 50칼로리가 소비가 된다. 이걸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직원들이 휴게실에다가 시트 갈 때 몇 칼로리, 진공청소기 몇 칼로리, 이런 것들 다 벽에다가 또 자료를 붙여놓은 겁니다. 한 그룹은 이렇게 했고요. 또 한 집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는 운동의 효과는 얘기해 주지만, 즉 운동에 대한 이점은 얘기해 주지만 칼로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들의 신체 능력을, 신체를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느 쪽이 훨씬 더 건강이 좋아졌을까요? 아무래도 이렇게 늘 부착해놓고 본 그룹이 건강해지지 않았을까요? 네, 우리 미니 씨 같은 경우는 날씬하니까 고민 안 하겠지만 다이어트 고민하시는 분들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 놀랍게도 매일 소비하는 칼로리를 알려준 집단들이 몸무게도 줄고요. 그 다음에 체질량과 허리 치수도 줄어들었고요. 심지어 혈압도 떨어졌습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심리학에서 이제 위약 효과, 가짜 약에다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거든요. 이렇게 내가 마음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, 그리고 내가 구체적인 수치를 잘 명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상당히 긍정적이 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느 정도 자기 최면의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도 한번 이용해 봐야겠습니다. 아마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 책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 저희 미니 씨는 결혼 안 하셨지만 애인은 있으시죠? 없습니다. 네, 그럼 만약에 애인이 생기신다 그러면 애인한테 애인이 같이 나를 데리고서 콘서트 가는 게 행복할 것 같으세요? 아니면 그 애인이 이렇게 반지를 선물해 주는 것이 더 행복감을 더 높일 것 같아요, 미니 씨 입장에서는? 저는 제 생각은요. 뭔가 오래 남을 수 있는 게 좋아서 반지를 이게 이제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,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. 오히려 있잖아요. 경험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감을 증진시킨답니다. 그러니까 선물을 하실 때, 이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같은 것보다는 같이 콘서트를 보시고 같이 체험하는 것이 훨씬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주고, 받아서 내가 얻는 행복감과 내가 100만 원을 좋은 데 써서 얻는 행복감 중에 어느 쪽의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더 느낄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저 같은 경우는 주는 쪽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편인데. 굉장히 미니 씨는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착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심리학자들의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. 오히려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서 훨씬 더 인간들의 행복감은 증진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 또 이 사회가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. 뭐 하루에 좀 적은 금액이라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시는 것이 내 스스로 행복감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 자체를 이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 이 말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요.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했을 때 받고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욱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.
앞으로도 이렇게 나눔의 실천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